박강호 박사님이시고요. ICT 소재부품연구소에 근무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연연 발전협의회 쪽도 활동도 많이 하셨고, 과학기술 쪽에 여러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내의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같은 데서도 서슴지 않고 자기 의견 말씀하시고, 정론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셨고, 또 직원도 서슴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 꼭 모시고 싶습니다. 박강호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하나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좀 나누고, 그다음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릴 때도 또 어떨 땐 헷갈릴 때도 있어서 다른 시각이나 의견이 있으면 또 그걸 또 듣는 자리도 필요한 것 같고, 제목은 소통의 씨앗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사실은 이 씨앗이라는 개념이 저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고, 오늘 발표도 약간 그 주제에 조금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살아보니까 이게 씨앗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갖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서 평소에 제가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한테도 이야기해요. 애들이 듣기 싫어해요. 이런 말 아주 잔소리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같이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 나눠보면 이런 생각도 또 나름의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조금 이런 씨앗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했고요. 소통이라는 주제는 사실 연구소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입소해가지고 계속 이 소통이라는 화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갖고 있는 소통의 어려움이라든지 연구를 하면서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항상 도전이었고, 그런 소통의 노력을 제가 해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목을 소통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한 겁니다. 우리 가족인데요. 우리 얘가 첫째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사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컸는데, 어쨌든 얘들한테도 맨날 제가 이 씨앗이라는 말을 맨날 요즘 해가지고 얘들은 듣기 싫어해요.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어떤 우리 가족, 우리 와이프고,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제가 나라는 거에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해왔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 애정과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자꾸 나를 포함해서 우리로 발전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연구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연구소에 혼자 와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힘들었지만, 또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나의 후배도 생기고 나의 동료도 같이 있고 점점 확장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와 우리라는 것은 굉장히 평생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씨앗이라고 하는 화두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씨앗은 제일 큰 중요한 것이 이 조그만 씨앗이 발화가 돼서 이 큰 나무가 되잖아요. 이제 이 크게 되면은 이 큰 나무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그 씨앗 안에 처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예전부터 좀 신기했고, 어떻게 그게 되는지 생물학적으로 신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주가 참 신비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씨앗에서부터 느꼈고요. 그걸 제가 연구를 하면서 또 그렇고 실제 생활을 하면서 참 철학적으로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기론이라고 보통 옛날에 우리 이론론적 이원론 이런 이야기도 옛날 교과서에 들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는 뭐고 기는 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교과서에 배울 때. 근데 이제 여기 요즘 정의되는 부분은 만물의 본질적 존재인 이와 현상적 존재인 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이게 와닿더라고요. 기를 나로 표현하고요. 이는 나와 너희 우리의 관계라고 표현을 해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존재, 그리고 이 우주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나와 너의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이 엠마누엘 레비나스, 제가 요즘 철학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옛날 철학자 말고 교과서에 나온 철학자들 말고 최근 철학자들에 대해서 조금씩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 이번에 말이 참 맞았더라고요.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그 유대인인데 옛날 그 아우슈비츠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유명한 철학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느꼈던 바고는 이 나의 세계를 떠나서 낯선 자에로 가는 초월의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철학적 화두로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에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치밀함, 그러니까 나의 내부로 들어갈 때는 치밀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나의 밖으로 나갈 때는 초월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방향,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확장돼 나가는 것을 초월이라고 본다면, 내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치밀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나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재 안에도 보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타자가 굉장히 들어가 있거든요. 몸속에 세균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심지어는
내가 일정하게 생각하는 나가 아닐 수 있는 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치밀로 본다면 나를 벗어나서 남과 우리 전체를 보게 되면 초월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 우주 전체 그리고 나와 내 몸속에 들어갔을 때 DNA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보면 이 초월과 치밀이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어넬로지를 저는 이 프랙탈에서 처음에 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씨앗이라는 것이 과연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개념일까라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좀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프랙탈이라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프랙탈의 구조가 사실은 원래 영국 과학자였나요? 원래 해안선의 모양이 아주 굉장히 랜덤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줄여서 지도를 다시 또 축적 넓혀가지고 봐도 비슷한 구조가 되고 또 축적을 넓혀서 또 봐도 또 비슷한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주의 구조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을 프랙탈이라고 디파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랙탈 구조가 사실 우주에 이런 나무를 포함해서 많은 구조가 이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하나의 가지가 있고 또 거기 가지가 있고 가지가 내가 아는데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잘라서 보더라도 이 다시 원래대로 갖고 오면 거의 나무의 형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프랙탈이라고 본다면 나는 나와 우리의 관계도 그런 동일한 어넬러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좀 더 기하학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구조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다른 어떤 많은 우주의 구조에서도 보면 세포를 포함해서 다 이러한 형태로서 쪼개보면 그 안에 내가 또 들어가 있고 또 쪼개보면 내가 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또 밖으로 초월해 가면 그러니까 이건 애들 나라는 범 이게 나라고 했을 때 더 밖으로 보이면 이게 전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쪽으로 들어가는 치밀이라고 아까 방향성을 이야기했듯이 밖으로 나는 초월인데 그것이 나가 우리가 단순히 나가 아니라 어떤 우리와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소통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잘 보시면 언뜻 보면 분명히 같은 크기인데도 이게 훨씬 커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훨씬 작아 보이죠. 이런 그 심리학자들은 이런 데 대한 많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보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내가 나라는 바운더리를 어떻게 내가 머릿속에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한번 예로서 봐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면 이거는 사각 기둥인데 밑에서 보면 원 기둥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도 봐도 굉장히 신비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착시냐 아니면 우주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크릿이냐 하는 것은 저는 약간 시크릿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심리학자가 그냥 어떤 심리학적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아니면 우주를 바라볼 때 좀 더 이런 관점에서 내가 봐야 되는 내가 보고자 하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로 결정돼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아까도 다시 돌아가서 소통에 있어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틀이 들어와가지고 94년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이랑 박사님이 기초기술연구부 부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계세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애틀이가 그 당시 TDX, CDMA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그 당시 양승택 원장님 포함해가지고 애틀이가 이제 국내 수준에서의 연구소가 아니고 세계의 어떤 벨랩과 같은 그 당시 벨랩은 굉장한 위상과 지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벨랩과 같은 어떤 그런 지위를 가져보자 라는 측면에서 기초기술연구부를 만들었고 그 기초기술연구부에 때는 단순히 우리가 ICT, 그 전기전자의 어떻게 보면 연구소인데 기초과학하는 분들을, 기초과학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고 기초연구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때문에 들어왔는데요. 물리를 제가 원래 전공했지만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 이랑 부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첫 면담 때, 첫 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3년 있다가 미국 가겠다. 근데 보통은 직장 처음 들어가가지고 인터뷰할 때 이런 말도 잘 안 하지만 사실은 또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이랑 박사님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 애틀이라는 데가
그 당시 막연하게 제가 원래는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계 전자학이기 때문에 제하고 동질감 좀 느끼지는 않았고 잠시 여기 와서 뭐 하는지도 보고 구경도 좀 할 좀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뭐 실용적인 걸 좀 해보고 싶은 관점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제가 좀 해보고 싶어 잠시 한 3년 정도는 배워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 박사를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포닥을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머무는 곳, 뭐 에티리라는 곳을 저는 계속 있을 곳이라기보다는 잠시 머물러 가는 곳으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이랑고사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제가 이렇게 3년 있다가 저는 좀 더 넓은 또 다른 체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이제 이랑고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미국 생활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강하고 미국이 굉장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쨌든 세계 주도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있어서 배우러 간다는 것 때문에 또 이걸 굉장히 칭찬하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연구소 생활에 있어서 만에 하나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제가 가진 진정성을 내보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의 진정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머물러 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 이랑 박사님이 여러 가지 조금은 연구원들이 봤을 때는 불만되는 요소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직언을 계속 했었어요. 그때도. 유일하게 떠드는 사람이었어요. 직원이 한 50명 하면은 그때는 주례 마치 학교 보통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 이 기억이 젊은 분들 잘 기억 못할 건데 운동장에 세워놓고 전부 학생들 다 손 조회하듯이 그분도 한 일주일에 한 번 했다고 이런 자리에 50명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옛날 그런 문화를 갖고 계셨던 분이 이랑 박사님이 기초부하고는 사실 그런 건 잘 안 맞아요 원래는. 근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좀 안 맞는 거야. 기초부에 뭐 기초 연구를 한다는데 무슨 일장 문시를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난 뒤에 할 말 없느냐면 제가 이제 손 들고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항상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그분한테는 내가 3년 있다가 나간다.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저놈은 들어와서 좀 이따 나갈 놈이니 또 마음대로 또 들어도 됐던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는. 그리고 심지어 처음 왔을 때 제가 뭐 선임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룹 체제였는데 그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명이면 한 10명 정도가 5개 정도의 그룹이었는데 그 당시 그룹 리더는 그냥 봉사직으로 했었어요. 돌아가면서 했는데 저보고 그룹 리더를 맡아서 회의에 들어가라는 거야. 난 처음에 그 왜 그러는지 몰랐어. 회의 들어가면 그분이 하는 말만 듣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쓰고 전달만 해야 되는 거야. 그분들이 싫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 들어왔으니까 이분 들어가라 이래 했던 거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들어가서 유일하게 또 그런 사람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약간 그 소통 아닌 소통?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을 처음 와가지고 이 연구소 와서 그 어떻게 보면 감히 주제는 나이도 차이도 많이 나고 한 분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분이 또 사과까지 할 정도로 내가 어쨌든 했다 하는 거는 제가 그런 끼가 좀 있지 않나. 뭔가 내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끼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연구소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수행되고 있어서 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소통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틀리에 왔더니 그게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좀 그래요. 한국적 문화도 좀 그렇고 애틀리에 문화도 그렇고 제가 원래 유학 갔다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대한 시스템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적 시각으로 보더라도 기초 연구하던 뭐 예를 들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너무 경직된 문화라든지 연구할 때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은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답답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통의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항상 절실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나 예를 들면 이거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눈치 봐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른이 이야기하면 좀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아까 보직자가 이야기할 때는 좀 그래도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공무원이 이야기할 때는 또 어려워서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는가 내가 그래도 꼭 절실한 꼭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난 소통의 첫걸음이라고 보고요. 제가 그거 하나는 이제까지 잘 해왔다고 자신은 해요. 그게 근데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후환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뒤탈도 존재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일을 내가 시도한다는 거는 소통에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보고 옳은 말이면 일단 끄덕여 주는 것이 나는
두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이야기하는데 한 명은 또 그 뜻을 안고 있다면 그건 소통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방적인 제 이야기일 뿐이고 만일에 이런 들어보고 옳은 말이 끄덕인다면 그건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고 제가 그래도 연구소 처음 와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노력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통이 되는 몇몇 중요한 파트너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